또 같이 외쳐야 되네 이거. 수능은 어렵지만 정시는 쉽다. 자, 여러분은 수어 정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저번 편 서울여대편 이야기했었고 수포자들에게 열렬한 반응이 있을 거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대라서 남학생들이 이제 금세 또 시무룩해졌을 것 같긴 한데, 자, 좀 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중위권 학생들이 수학을 덜 반영하는데 요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 수학을 다 못 봤으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문과생들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1, 2학년들은 그래야 네,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여대편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남학생한테도 좀 기회를 주고자 제가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딘가요? 삼육대입니다. 삼육대. 오케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삼육대는 평균 3등급 중후반 정도로 등급합이 형성돼 있는데요. 합격 등급컷. 그러나 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그러니까 22학년도 수학이 인문은 25%, 자연은 30% 무조건 반영했었는데 고정. 네. 그랬는데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어떤가요? 올해는 그 국수, 영탐 4과목 중에서 유리한 게 4가지를 선택해서 40%, 30%, 20%, 10%.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 봤으면 수학을 10%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고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수학을 못 본 이번엔 남학생도 네.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삼육대 같은 경우는 그 공과 계열,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많이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남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10%라. 그럼 이거 완전 정말 시도식이 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볼 게 있어요. 모집 요금을 좀 보니까 전년도랑 마찬가지 올해도 탐구 과목에서 불리한 것을 한국사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야, 한국사로 대체하는데 한국사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받기가 원래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요. 굉장히 쉽죠. 탐구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구나. 그럼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전년도처럼 많은 학생들이 여길 지원할 걸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실제로 작년도에 여기에 입학 결과 이 데이터가 좀 어땠나요? 반영 방법이 달랐어요. 반영하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잘하는 걸 40%, 30%, 20%, 10%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무조건 반영이었어요. 수학이 30이었구나. 네. 그리고 인문 계열도 수학 20% 무조건 반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결로 놓고 이걸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일단은 좀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아마도 이 36대 포커스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인서울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근데 수학은 어려웠다. 네. 그리고 남자다. 그러면 여기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6대 등급컷이 3등급 중후반 정도에 맞춰져 있으니까 수학 빼고 나머지가 3등급 중후반에 형성돼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교다. 그리고 탐구가 좀 불리하면 한국사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쵸. 이거는 한국사가 사실 등급받기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쉬운 게 우리가 탐구 같은 경우가 46점, 44점 돼서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4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 이런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다. 1학년 현재 2학년인데 그럼 처음부터 수학에 너무 많은 에너지 쓰거나 탐구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말고 목표가 여기면 의도적으로 여기 맞춰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인서울에 중상위권 최고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 아닌데 한서삼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서울에 맞으면 자기의 꿈은 진짜 인서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수학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대학에서 전형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과목에서 유리한 과목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수학 공부에서 수학의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많아진다는 관점. 근데 이런 걸 꼭 수능 끝나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2학년, 1학년 앞으로 예비 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렇죠. 사실 이 한국사를 잘 본 친구들한테 36대는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 남자 친구들이 또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여학생들에 비해서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한산 점수 자체도 점수가 좋아요. 100분위로 여기가 우리 36대가 반영을 하는데 3등급 맞으면 92%예요. 100분위가. 원래 우리가 3등급 맞으면 100분위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한 80대 중후반 나오는데 보통 그치, 10점 그치. 정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고 한국사를 대체할 수 있다가 정말 중요한 키죠. 수학을 잘 못 봤다, 탐구 둘 중에 한 과목을 못 봤다. 그러면 한국사는 잘 봤다. 네.
한국사 대부분 잘 볼 거니까. 보통 잘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사 4등급도 상관없는 게 4등급 받아도 이게 87% 줍니다. 100분이. 한산 점수로 따지면. 그럼 실제로는 3등급이네. 네. 그러니까 상위권 3등급이죠. 그래요. 올해 이 지원 전략을 짜면서도 또 마찬가지 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습니다만 올해 준비하는 전략 정보가 있는 것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수에 이 나에게 유리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그쵸. 그리고 현재 전략을 짜고 있는 예비, 고1, 고2, 고3들 학생들도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학교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걸로 앞으로 남은 전략을 짤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삼육대에 조금 팁을 드리자 그러면 삼육대가 조금 재밌는 게 가군이랑 다군에 있어요. 학군들이. 군이. 네, 가군과 다군에 있는데 충원율이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원. 그러니까 여기서 충원율이라면 원래 모집 정원이 50명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도 왜 예비 번호 받잖아요. 그래서 60번 때 예비 번호 10번이죠. 받아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그 학생들이 합격하는. 그러니까 앞에 최초에 붙은 아이들이 빠지는. 요게 높다 보니까 최초 합격이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 그러니까 22학년도 애들 기준으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250%였기 때문에. 그러면 두 바퀴 반 돌았다. 네, 두 바퀴 반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8명 뽑는데 총,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돈 거죠. 그러니까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20번, 30번 때도 합격했다. 정확하게 딱 30번이 합격했네요. 그러네요. 이거 왜냐면 맨 앞에 8명이 빠져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전략을 짤 때 꼭 합격컷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가군, 나군, 다군에서 동일하게 붙었다면 이 앞에 아이들이 빠질 거니까 이 내가 추가 합격할 것도 예상해서 정시에 전략을 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입학 결과 점수뿐만 아니라 충원율도 봐야 돼요. 충원율 봐야 돼. 맞아. 네. 충원율을 봐야 되고 모집 인원도 봐야 되고.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2월 29일 날, 28일 날 네. 수시 합격에 최종 탈락한 인원들 수시 2월 인원 올라오는 거. 그것도 확인 물론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그 수시 2월 인원이 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학교마다 다르고. 어떤 과가 인기가 선호하는 과인데 충원율이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경쟁률이 거긴 세질 거다. 좀 라고 낮아질 예상해야 거다. 되고. 뭐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최초 합격하는 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원래 문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추가 합격까지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단순하게 몇 점 어디 학교 갔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배치표 이만한 거 있죠? 그것만 놓고 가면 대학 다 못 가요. 그런데 최초 합격생들이 빠질 것까지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 합격까지 예상하는 것까지도 계산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삼육대가 인서울이 아니냐, 정문이 서울이고 후문이 경기도다. 아이, 주소지로 봐야 돼. 주소지로. 그럼요. 근데 그거는 서울로 봐야죠. 무조건 인서울이에요. 그리고 삼육대가 요즘 세지고 있는 게 약학과가 약학과가 생겼다는 거는 학교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이오 쪽에다가. 그런 학교가 셀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는 바이오 쪽이 강해야 돼요. 지금 추세는. 근데 이게 개인 선호도도 있어요. 나는 기어이 기필코 지역구를 서울로 가야 된다. 아니면 나는 조금 또 범위를 넓히더라도 학과를 좀 살려야 된다. 이건 개인 선호도예요. 개인 선호도. 사실 이 삼육대 갈 정도면 이 직업군 정도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네. 이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나이는 이제 한서삼 라인인데 서울의 한서삼.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이걸 우리 인서울의 마지막. 다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업을 가냐 인서울을 가냐 이거는 선호도 문제니까. 네,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부모님 그리고 같이. 확실한 건 삼육대가 많이 세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클로징 멘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 실장에게 삼육대란. 여자들에게 서울예대가 있다면 남자들에겐 삼육대가 있다. 좋네. 그러네요. 자, 수능은 어렵지만 정시 전략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시 오마미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육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